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 마을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유독 밤이 되면 어딘가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집 밖으로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거리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공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밤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공기도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길은 특유의 쓸쓸함을 띠었지만 그 덕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걷다 보니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숲속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은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장소였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길로 발길이 끌렸다. 길을 걷다 보니 더욱 어두운 나무들이 하늘을 뒤덮은 좁은 오솔길이 나타났다. 왜인지 모르게 그 오솔길이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나는 망설임 없이 그 길로 들어섰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각사각 거리는 낙엽 소리가 주위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얼마 안 되어서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허름한 외관은 오랫동안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에 다가갔다. 문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놀랍게도 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그 안에는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로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인형을 안고 있었고 굉장히 창백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놀란 나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게 손짓하며 들어오라는 듯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초대에 이끌려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고 순간 문이 쾅 닫히며 뒤가 캄캄해졌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이곳에 머무른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 오두막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영원히 길을 잃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이 오두막은 마을에 잊혀진 전설처럼 남아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고. 나도 그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소녀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다. 오두막을 빠져나가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정성을 다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을 이야기로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라고 했다. 이리하여 나는 소녀의 애절하고도 슬픈 사연을 들었고 그녀와 함께 많은 밤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오두막의 문은 다시 열렸고 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나와 소녀는 이별을 고했지만 그날 이후로 내 삶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날 밤 내가 겪은 일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소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전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오두막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소녀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지금도 그 숲속 어딘가에는 잊혀진 오두막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길을 찾아갈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도 언젠가 그 오두막을 만나게 된다면 소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예전부터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잠시 비어 있었다. 부모님은 잠시라도 빈집을 둘 수 없다고 하셨고 마침 집세도 절약할 겸 아동 때부터 친숙했던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아파트에 들어선 첫날 나는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간신히 입주를 마치고 방을 정리하다 보니 책상 서랍맨들 구석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노트를 집어들고 펴보니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기록된 일기였다. 노트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일기장에 기록된 날짜들은 시간이 앞뒤로 뒤섞여 있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오늘도 그녀를 보았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 노트를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매일 밤마다 같은 꿈을 꾸신 듯했다. 꿈속에서 한 소녀가 나타나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다 결국 할머니 방 앞에서 멈춰서곤 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며칠 후 나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벽을 긁는 소리와
마치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 처음에는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곧 나의 방 안에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노트를 읽고 난 후라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책을 읽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꿈속에서는 소녀가 보였다. 오래된 흑백 사진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돌려줘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깨어난 후에도 그 목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소녀는 매번 돌려줘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분명히 어떤 것을 원하고 있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각종 오컬트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용자가 유독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그 소녀가 원하는 것을 찾아줘야 한다라고 했다. 도대체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 걸까? 고민하던 중 나는 다시 할머니의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낙서 같은 것이 가득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힌트가 있을 것 같았다. 필사를 통해 낙서들을 재조합해보니 항아리, 벽장, 잊혀진 이라는 단어들이 떠올랐다. 그 말을 믿어보기로 한 나는 다음 날 벽장을 뒤져보았다. 예상치 못하게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항아리를 발견했다. 대체 이 항아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뚜껑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시각적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건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본 적이 있었던 작은 놀이기구 같은 것이었다. 갑작스런 기억에 이끌려 항아리 속을 뒤져보니 나무로 된 오래된 인형이 있었다. 놀라웠던 것은 인형이 내가 꿈속에서 본 소녀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인형을 들고 무작정 근처의 공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인형을 조심스럽게 두고 이제 돌려줄게 라고 속삭였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꿈에서 그녀를 볼 수 없었고 아파트도 더는 으스스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나만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헛된 미신이나 마음 위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소녀는 어쩌면 오래된 기억을 돌려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저주였던 경험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나는 무사히 아파트에서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할머니는 항상 그 소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연민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가끔 그 인형을 놓아둔 공원 벤치를 지날 때면 짧은 소녀가 거닐다 사라지는 환영을 느껴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어쩌면 그 또한 할머니의 낙서 속에 있던 돌려받고 잊혀진 꿈의 일부였을 테니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민수는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술 기운에 발걸음이 비틀거렸지만 그는 간신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 시각에 어울리는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민수는 아파트 입구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한참 동안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덜컥거리며 멈췄다. 민수는 당황해서 버튼을 여러 차례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통해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터폰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민수는 그저 벽에 기대어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몇 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악몽에서나 들릴 법한 흉측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진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문이 완전히 열리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린 곳은 민수의 아파트 층이 아닌 낯선 복도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였다.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내딛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다. 익숙하면서도 오싹한, 마치 오래된 곰팡이와 썩은 물고기가 섞인 듯한 냄새였다. 복도를 걷다가 그는 벽에 걸린 낡고 흐릿한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며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잡았다. 그 순간 액자 뒤쪽에서
희죽대는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놀라 뒤돌아본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다급해진 민수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실루엣은 확연히 드러났고 그것은 민수 자신이었다.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은 또 하나의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힌 민수는 등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복도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또 다른 민수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결국 체력이 다해 쓰러진 민수는 절망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아파트 문 앞에 누워 있었다. 똑같은 옷을 입은 채 손에는 액자 속 자신의 사진을 꽉 쥔 상태로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날 밤 경험한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기진맥진한 채 침대에 몸을 눕혔다. 그러나 그가 잠에 들기 직전 창문 밖에서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한 무엇인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민수는 그 이후로 밤마다 그 시선을 느끼며 잠들지 못했고 어디로 도망가도 그 존재는 그를 따라왔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없이 이어졌고 아파트에서는 이유 모를 이사를 떠나는 사람들로 점점 가득 찼다. 민수의 공포는 그 사건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그는 자신의 과거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절대 버리지 못했다고 전해진다.